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간과 타이레놀 그리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처방된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할 때나 그리고 단순히 타이레놀을 사러 오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편입니다. 이 약들을 드실 때에는 혹시라도 과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그냥 약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타이레놀과 알코올을 동시에 먹는 행위 자체는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명이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은 사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종 진통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타이레놀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보린이라든지 펜잘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젠6 빨간색 이젠6 에이스 요 약물도 사실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약물입니다. 그리고 감기약에도 굉장히 흔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웬만하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감기약이나 코감기약에도 상당 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감기약이죠. 판콜 그리고 이런 판피린 이런 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약물들의 뒷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고문구가 보통 쓰여 있게 마련인데요.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히나 노란색 박스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 타이레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놨고요. 자, 이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문구를 한번 보면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간 손상, 그리고 1일 최대 용량 4000mg 이런 문구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할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대강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구가 삽입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을 일을 했던 안토니오 베네디라는 사람이 그저 상용량의 타이레놀을 며칠간 복용을 한 후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간 부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고 해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 사람은 평소 매일 저녁마다 와인을 한두 잔씩 걸치던 즉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네디는 간 이식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승소를 했는데요. 약 88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에 불과하고요. 매년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세타미노펜 복용으로 인해 간부전과 같은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런 사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급성 간부전의 약 50% 정도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 복용이 그 원인이라는 통계치도 있습니다. 자, 네이버 자료를 조금 보면 이는 급성 심부전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하면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몇 년 뒤인 1998년에 FDA는 매일 3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은 이 약물을 복용할 시 의사 또는 약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 문구를 모든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약물에 의무적으로 삽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물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물은 굉장히 흔하게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통 해열제입니다. 아기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만한 이 약, 요 분홍색 챔프, 이 약물도 사실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약물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미리 걱정을 하거나 불필요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복용 시 주의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또는 과음을 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 4000mg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물을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분은 복용 후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 90%가량은 글루크론산화 그리고 황산화 반응에 의해서 인체에 무해한 대사체가 되거나 또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아세트아미노펜은 이와는 다른 경로로 대사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경로의 중간 대사 물질인 N아세틸 파라벤조키논 이민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이 물질은 잠재적으로 독성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평소와 같이 우리 간이 건강하고 기능을 잘 하는 상태라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또는 여러 효소들의 도움으로 이 독성을 띠는 중간 대사체를 무독성의 물질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약 정기적으로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과음을 한다든지 간이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고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간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독성 대사체를 무독성의 물질로 바꿔 주기가 힘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독성을 띠는 대사산물이 간세포 내 구조에 결합을 해서 이 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세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시금 산화적인 손상이라든가 글루타치온의 고갈 등을 유발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추가적으로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왜 음주와 타이레놀을 멀리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오늘은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을 언급을 한 것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약이라든지 근육이완제 그리고 각종 진통제 등의 이 성분이 크고 작은 용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루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을 한다고 하면 각 약물에 혹시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있어서 너무 고용량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하는 날 과음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하는 습관을 평소에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저는 과음을 한 날 타이레놀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라고 센 척 아닌 센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센 척은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도 이러한 데미지에 서서히 누적이 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훅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약물이든 마찬가지지만 올바르게 복용하면 좋은 약이지만 오용 및 남용을 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